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SBS 뉴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어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남북관계는 북한 대표단을 평창올림픽에 파견할 수도 있다며 긍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핵 단추가 자기 책상 위에 있다며 위협을 계속했습니다. 유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며 대표단 파견을 위한 남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북 간 접촉과 교류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민간단체 교류를 재개할 뜻도 밝혔습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신년사 상당 부분을 남북관계에 할애하면서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본토 전역이 타격 사정권에 있다며 언제든 공격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김정은은 또 핵무기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며 핵포기는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제의에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조만간 우리가 북측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논의할 회담을 제안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신년사가 나오고 6시간 뒤 북한의 제의에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평창올림픽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남북이 책임 있게 마주 앉아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의 해법을 찾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평창올림픽을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는 건 문 대통령의 평소 구상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의 참가 요청에 북한이 화답한 만큼 우리 정부가 조만간 북측에 이를 논의할 회담의 형식과 시기, 장소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만큼 빨리 만나 얘기를 들어봐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핵 개발에 매진한 북한이 새해 들어 대화 국면으로 가지 않겠냐는 전망은 맞은 셈이지만 이제 막 긴 터널을 빠져나온 거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신년사에서 미국과는 계속 대립각을 세운 만큼 한미 갈등을 노린 공세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여전히 한미 간의 핵심 현안이긴 하지만 올해는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정과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쌍끌이 협상도 풀어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발 청구서가 줄줄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이 오는 5일 워싱턴에서 공식 개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재앙적이라고 부르며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황이라 쉽지 않은 일이 예상됩니다. 미국은 특히 자동차와 농산물 부분에서 대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n terms of agriculture, Korea is a very good market for the U.S., but we believe there's much more that could be sold to them, and we hope that that will be one of the outcomes. 연간 1조 원대에 이르는 세탁기 수출도 관세 장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미 무역위원회가 한국산 세탁기에 최대 50%의 관세 부과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다음 달쯤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올해는 또 2019년부터 5년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도 한미가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지난해 9,600억 원으로 알려진 한국 분담금을 얼마나 올릴지가 쟁점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내놓을 성적표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 협상에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어젯밤 일어난 부산 기장군 삼각산 화재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 능선을 따라 10km가 넘는 임야가 불에 탔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9시 46분 부산 기장군 삼각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발 420m 정도 정상 부근에서 시작된 불은 밤새 띠를 이루며 빠르게 번졌습니다. 소방대원과 기장군청 공무원 등 800여 명과 소방차 등 장비 50여 대가 투입돼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비도 안 하는데 그거 구축하고 있거든요. 방아선 그거 안 번지고 해가 진압 차에다가 소방호스 올려가지고. 날이 밝으면서 산림청과 소방헬기가 투입돼 산 능선을 따라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건조하지만 다행히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큰 불길은 잡혔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능선을 따라 10km 구간의 임야가 불에 탄 상황입니다. 기장군은 주민들에게 어제 긴급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불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실화와 방화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조사할 방침입니다. 삼각산 주변 CCTV를 통해 불이 나기 전 입산자들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집에서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한 어머니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머니 정 씨는 경찰의 조사에서 불이 순식간에 번져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경찰은 화재로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23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그제 새벽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끄다가 불을 내 4살, 2살 된 두 아들과 15개월 된 딸을 모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실수로 불을 냈다고 하지만 세 자녀를 숨지게 한 결과가 가볍지 않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방에 들어가 딸을 안고 잠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불이 나자 베란다로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최근에는 방 안 아이들 옆에서 신고를 한 뒤 혼자 빠져나왔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막내라도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불길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둘이 뛰어넘을 자신이 없었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경찰은 정 씨가 일부러 불을 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숨진 3남매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윤수입니다. 음식점 같은 데 예약을 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 근절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약 시간 1시간 전에 취소하지 않으면 예약 보증금이 있는 경우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쇼로 인한 5대 서비스 업종의 매출 손실은 매해 4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위약금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예약해놓은 시간 1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해야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간을 넘기거나 또는 취소를 하지 않은 채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큰 비용이 드는 돌잔치나 회가병 같은 연회시설 위약금 규정은 더 강화됐습니다. 예약된 날짜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행사를 취소하면 계약금과 이용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간 의미가 불분명했던 총 이용 금액도 계약 때 정한 거래 금액으로 못 박았습니다. 다만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피하게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숙박업 위약금 면제 사유엔 그동안 빠져있던 지진과 화산도 새로 추가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부처와 업계 등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올 상반기 안에 항공사 잘못으로 제주행 비행기가 1시간만 늦게 출발해도 비행기 표값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또 예약이 넘치거나 취소가 돼서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될 경우에도 배상금이 늘어납니다. 4시간 안에 다른 비행기 편을 제공하면 200에서 400달러, 4시간 이상 걸리면 300에서 6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연말연시 미국 전역에서는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10대 소년이 집안에서 총기를 난사해 가족 등 4명이 숨졌습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새해를 30분 앞둔 지난달 31일 밤 미 뉴저지주 롱브랜치의 한 주택에서 16살 소년이 반자동 소총으로 가족들에게 충격을 가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 인근의 70대 지인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 소년을 체포했지만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I'd like the public, especially the people in Long Branch, to know is that we are investigating this and are confident that it's a domestic incident. 같은 날 새벽에는 콜로라도주 덴버시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총격전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미리 매복해 있던 범인과 총격을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범인도 현장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He knew we were coming and we obviously let him know that we were there to investigate the disturbance. 테네시주에서는 12살 소녀가 훔친 권총으로 자신보다 4살 많은 소녀를 쏴 숨지게 했으며 지난해 최악의 총기 참극이 벌어진 네바다주에서도 40대 남녀 카지노 보안 요원 2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뉴욕 맨하튼을 비롯해 삼엄한 경계 속에 펼쳐진 미 전역의 새해맞이 행사는 별다른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새해맞이 불꽃과 폭죽놀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독일에서는 머리에 폭죽을 맞고 2명이 숨졌습니다. 배재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새해맞이 축하 불꽃놀이가 한창이던 호주 시드니 인근 센트럴 코스트의 한 해변. 수천 명의 시민들이 환호하며 불꽃놀이를 즐기던 도중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 아이들 울음소리와 함께 해변에 있던 5천여 명의 시민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폭발은 불꽃을 발사하는 바지선에서 일어났는데 직원들이 급히 바다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2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는 시내 중앙광장에 세워져 있던 25m 높이의 대형 트리에 폭죽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습니다. 트리가 불타며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자 새해 축하를 위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모스크바 시내 곳곳에서도 폭죽을 터뜨리다 23명이 다쳤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폭죽이 송전선을 훼손하면서 한 구역 전체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새해맞이 폭죽놀이를 하다 2명이 숨졌습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에서 35살 남성 등 2명이 폭죽을 터뜨리는 과정에서 머리에 폭죽을 맞고 숨졌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오늘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방은 기온이 어제보다 올랐지만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과 현재 기온이 큰 차이가 없는 상태인데요. 당분간 찬바람은 계속되겠고요. 날이 갈수록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이 한낮에도 0도에 머무는 등 추위의 기세가 강해지겠습니다. 이어서 구름 모습 보시면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서해안 쪽으로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 안개는 차츰 사라지겠지만 오늘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다소 탁하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전국이 맑다가 서해안 지방부터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도, 춘천은 3도, 대구는 7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생활경제가 방송됩니다. 죽전 신세계 백화점역 프리미엄 가구 백화점 1층 소파 식탁 전문관 앤틱 가구관 원목 가구관 2층 종합 가구관 앤틱 가구관 학생용 가구관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죽전 신세계 백화점역 프리미엄 가구 백화점. 여기도 대기예요. 저기도 대기예요. 난 휴가 언제 가지? 지금 가! 업무의 바다로! 익스피디아 하나! 전 세계 수많은 항공권과 호텔을 대기 없이 즉시. 여긴 대기가 전혀 없네? 익스피디아